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초딩입니다. 오늘은 T검정, T테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T검정이란 모집단의 모분산과 모평균을 모를 때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로 두 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채택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T검정에 대해서 모를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알려주면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t테스트의 t값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러면 이게 t분포의 t값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형이 됐는가를 이제 알아봐야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분포의 t값은 이런 값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명하기 이전에 t테스트에서 사용하는 t값은 이렇게 쓸 거고, t분포에서의 t는 이렇게 쓸 겁니다. 둘 다 똑같은 거지만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일부러 따로 적어 놨고요. 여기서 t분포의 t에서 사용됐던 뮤가 표본 평균이 알고 보니까 y 집단의 표본 평균이라고 대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t값이라는 게 두 평균 차이에서 두 평균 차이의 표준 편차 값을 나눠준 게 t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대로 잘 이해가 안 가실 거니까 한번 t분포에 있는 t값으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표본 평균에서 모평균을 빼주고요. 그리고 이 집단 차이에서 표준 편차를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분산을 먼저 안에 있는 분산을 풀어볼 거고요. 분산을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곱이 아니죠. 이에 얘들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이라기보다는 얘가 상수죠. 얘가 상수여가지고 따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바의 기대값과 모평균의 기대값으로 따로 분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x바는 표본 평균끼리는 표본 평균끼리, 그리고 모평균은 모평균끼리 모아둡니다. 근데 모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은 결국 상수거든요. 상수여가지고 상수의 기대값은 결국 상수죠. 똑같이 모평균입니다. 그래서 얘는 삭제가 되고 얘만 남게 되는데, 여기에서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뭐예요? 모평균이죠. 그래서 모평균으로 바꿔주니까 얘가 뭐냐? 표본 평균의 분산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여기서 표준 편차 루트를 씌우면 얘가,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뭐가 된다 했죠? 표준 편차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분 모분산이 아니죠. 모표준 편차의 나누기 표본 크기의 루트를 씌워준 값을 나눠준 거라고 했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뭐냐? 아, 이 표본 평균의 집단과 또 다른 표본 평균의 집단을 빼주고, 그리고 분모는 차이에서 표준 편차를 나눠준 값이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t값에서 우리는 n이 충분히 크지 않거나 혹은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모를 때 표본 표준 편차로 바꿔준다 했죠. 그래서 얘를 s로 바꿔주면 이 값이 뭐가 되냐? t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t테스트를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죠.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x의 표본 평균과 여기서 모평균이 아닌 y 집단의 표본 평균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이 차이의 표준 편차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고, 이는 따로 분리를 해주고, 얘들은 다른 집단에서 왔다는 가정하니까 독립이 되니까 서로 이렇게 분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리를 해주고 x바끼리 묶어주고 y바끼리 묶어준 겁니다. 그리고 제곱을 쭉 이런 식으로 풀어준 형태고요. 여기 있는 제곱을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2를 다 씌워준 겁니다. 여기 보면 2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끼리 씌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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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씌워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풀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건 이제 여기 이 값을,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있죠? 이 부분 안에 있는 걸 풀어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 값이 있으니까 이를 다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이를 다 적용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플러스 2xy y와 얘가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소멸이 될 거고 얘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서로 독립일 경우에는 기대값이 서로 독립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대값이 곱하기 기대값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안 되나? 이제 인수라고 해도 되겠네요. 예, 인수니까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그럼 2x 곱하기 x의 기대값과 y의 기대값이 얘랑 서로 이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없애주고요. 그럼 얘들만 남게 되죠. 얘들만 남게 되는데 얘들이 뭐예요? x의 표본 평균의 기대값,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x의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될 거고 y는 y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트를 씌우면 이게 두 집단 차이에서의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t값이 뭐라고 했죠? n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중심극한 전개에 도달할 수 없거나 혹은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표준 편차나 혹은 표준 분산을 사용한다 했죠. 근데 여기서 모분산이니까 표준 분산으로 바꿔주고요. 이게 뭐냐? t-테스트 값에서 사용되는 d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공분산이라고 잠깐 뒤에서 넘어갔었는데 이 공분산이 뭔지 배워가도록 합시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공분산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상관계수를 배우려면 공분산을 배워야 되는데 공분산만 알고 있으면 상관계수 배우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분산만 여기서 사용됐으니까 잠시 설명하고 다시 t 검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공분산이라고 했죠. 이 공분산이란 게 무엇이냐? X와 Y의 선형관계를 알고 싶을 때 혹은 두 집단의 데이터의 선형관계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분산에서 이 식을 사용을 해서 만약에 양수가 나온다면 양의 선형관계가 나온다는 뜻인데요. 왜 이렇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X 표본 평균이 막 어딘가에 막 점이 다닥 찍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평균을 빼줬어요. 평균을 빼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x가 0으로 이제 좌표 이동을 하게 되겠죠. x가 여기 있던 것들이 여기로 이동하고 y도 여기에 있던 것들이 여기로 쭉 이동하겠죠. 그럼 결국 z값처럼 이렇게 원점으로 기준을 세울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원점으로 이렇게 좌표 이동을 시켰을 때 얘들을 서로 곱해져. 그런데 x가 음수야. 그리고 y도 음수야. 그럼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나오죠.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가 나오고 얘들은 뭐 별로 데이터가 없으니까 결국 다 이것들을 또 뭐요? 더해줘야 되죠. 더해주게 되면 양수값이 나올 건데 그럼 뭐냐? 얘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선형관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 공분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하락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좌표 이동을 통해서 원점으로 다 이동하게 되겠죠. 각각 평균을 빼줬으니까. 근데 여기서 x가 음수인데 y가 양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가 되니까 음수가 되겠죠. 얘들도 x가 양수인데 y가 음수니까 얘도 음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음수 곱하기 음수들을 다 더해주면 양수가 몇 개는 있긴 하지만 음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얘들이 결국 음수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공분사는. 그럼 뭐냐? 음의 성형 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독립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x가 양수든 y가 양수든 x가 음수든 y가 음수든 x는 x끼리 y는 y끼리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놀겠죠, 좌표가.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뭐 서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분산이 될 건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얘들 다 더했을 경우 0에 근접하게 될 거고, 0에 근접하거나 0일 경우에는 이 x, y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독립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이 공분산 값이 얼마나 크든 얼마나 작던 간에 이 수치는 무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 값이 공분산 xy가 1억이 나왔어. 근데 공분산이 어떤 거는 10이 나왔어. 결국
얘들의 값의 차이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얘들이 건너 한 여기 있는데 빨간 점이 저 여기 끝에 있어. 이 저 마우스 보이죠? 얘가 여기 끝에 있어. 그러면 얘들이랑 얘랑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근데 얘가 계산에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분산 값이 굉장히 커져 버리겠죠. 결국 x와 y의 선형관계는 알 수 있지만 얘의 연관성 정도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 y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의 연관성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나온 게 이 공분산의 식에서 좀 추가를 한 건데 그게 선형관계 선형관계 맞나? 잠시만요. 아 상관계수죠.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이 상관계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상관계수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분산을 알고 있으면 쉽게 배울 겁니다. 왜 상관계수가 이식이 되는지는 공분산만 이해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잠시 T검정에서 공분산에 관련된 게 나와서 좀 짚고 나왔고요. 그럼 다시 T테스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T테스트의 값은 결국 두 집단의 평균 차이고 두 집단의 평균 차이의 표준 편차를 나눠준 거에 T값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편락 주문서의 첫 번째 성공 확률을 x의 표본 평균 x의 표본이라고 집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 성공한 확률을 y의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t 검정을 통해 가지고 이 첫 번째 성공한 것과 일곱 번째 성공한 게 비슷하냐는 걸 이 t 검정을 통해서 우려 구현해 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뭐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어마무시한 값이 나왔다. 그러니까 좀 넘어가는 값이 나왔다. 그러면 이 메이플들이 판락 주문서 가지고 장난질을 쳤구나라는 이제 합리적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써보니까 판락 주문서가 여기선 5장, 3장, 4장, 6장이 사용됐고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판락 주문서가 일곱 번째 성공했을 때는 이제 판락 주문서가 17장 그러니까 일곱 번째 성공하는데 그러니까 판락 주문서가 6번까지 다 발려졌고 그다음 일곱 번째에서 판락 주문서가 성공하는데 판락 주문서가 17장, 12장, 10장, 11장 사용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봐도 이미 얘들이 뭔가 수작질을 부렸다는 건 알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운이라고만 이제 치부를 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통계적으로 내가지고 이건 아무리 통계로 내봐도 니들이 조작을 했다는 게 이렇게 확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통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운빨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그냥 니들 운빨임 이렇게 돼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T 검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자신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근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T 검정을 통해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평균은 얘들 다 더해줘서 나눠주니까 4.5가 나왔고 일곱 번째도 다 더해주니까 평균이 이렇게 나왔고 표본 분산 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표본 분산은 여기서 이 5에서 평균을 빼주고 제곱을 해준 거에서 이제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n-1을 해준 게 표본 분산이 나온 건데 여러분들 이제 표본 분산 구할 줄 아니까 제가 굳이 언급은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x바의 평균은 여기에 넣어주고 y바의 평균은 여기 표본 평균은 여기에 넣어주고 그리고 분산은 x바의 표본 분산은 여기에 넣어주고 얘도 여기에 넣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구해보니까 t값이 뭐가 나왔냐 4.71 값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빅추얼 특정값 특성값이라 하죠. 빅추얼이 여기서 똑같이 4개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곱 번째에만 했었을 때 너클에서 뭐 총이 더 추가됐다고 합시다. 총이 더 추가됐으면 여기에서 자유도가 5-1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4가 들어가야겠죠. 알죠. 잠시만. 1, 2, 3, 4. 잠시만. 맞네요. 여기선 5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5가 들어가게 되면 4랑 5가 안 맞죠. 여기선 일곱 번째에서만 빅추얼 특성값이 하나가 열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계산이 복잡해져서 제가 일부러 그냥 삐추얼 종류를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4로 맞춰서 계산을 좀 편리하게 했다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다룰 때는 삐추얼이 얘는 3개인데 종류가 3개인데 막 다른 거는 막 10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유도를 구할 때는 x 집단의 개수에 표본 개수에 마이너스 1을 해주고 y에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주는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디가 이해가 안 가냐? 카이 제곱에서는 자유도를 구할 때 분명히 얘들은 서로 독립해서 곱했는데 왜 t 검정에서는 얘들은 더하냐는 거예요. 왜 t 검정은 종속이고 왜 카이 제곱은 독립이냐는 거예요. 카이 제곱 같은 경우에는 한 집단에서 하나를 뽑고 다시 하나를 뽑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카이제곱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 굴리기예요. 주사위 하나 가지고 6을 이제 나오게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나올 확률이 이제 6이 안 나오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사위는 매번 던질 때마다 확률이 독립이니까요. 근데 T 검정에서는 얘들을 보시면 그 두 집단의 차이잖아요. 두 집단의 차이기 때문에 서로 이 집단이 뭐예요? 결국 종속이라는 얘기예요. 계산할 때 자체가 이제 두 집단의 모분산이 같다는 이 T 검정 자체가 뭐 두 집단의 모분산이 같다는 가정하가 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한 집단이 바뀌면 다른 집단, 나머지 한 집단 또 모분산이 바뀌어야 되죠. 결국 뭐예요? 서로 종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더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T 검정을 쓸 때 모분산이 같지 않다는 가정하를 쓰면 우리는 이 자유도를 어떻게 구해야 돼요?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얘들이 만약 두 집단의 모분산이 같지 않다면 얘들은 독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독립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따로 자유도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때는 만약에 모분산이 같다면 이렇게 자유도를 심플하게 쓸 수 있지만, 모분산이 같지 않다면 얘들은 독립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 자유도 값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의수준 알파 값은 0.005로 줬고, 여기서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각이라 했을 확률은 0.5%로 별로 차이가 없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차이가 있었다는 확률이 0.5%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t 알파 값이 3.7 값이니까 실제로 나온 것은 4.7 값이죠. 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뭐냐? 기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해봤고요. 여기서 대리값과 기무가설을 어떻게 세우냐? 기무가설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대리가설은 말 그대로 얘가 대립가설이 얘랑 다르다라고 증명을 할 때 쓰는 게 대립가설이잖아요. 그래서 대립가설 같은 경우에는 기무가설의 평균에서 다른 값을 주어주고요. 여기에서 똑같이 그려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알파 값, t 알파 값에서 구간을 구해준 확률 값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만큼 이제 대립가설이 참일 확률이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 있는 값이 이제 대립가설이 아니라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다 정리를 해놨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페이지로 멈춰보시고 한번 차근히 보세요. 이게 계속 제가 설명한다고 해도 이 표를 보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멈춰서 제대로 보시면, 아, 대립가설이 기무가설의 평균과 다르게 줘가지고 여기서 T알파 값에서 이 적분을 구한 값이 얘가 베타가 되는 거고, 이 확률이 대립가설의 확률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일단 먼저 알파 수준이 유의 수준이 작아진 거니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알파 값은 유의 수준이 작아진다는 게 확률이 작아진다는 거죠. 확률이 작아지니까 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파란색 구간이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얘가 점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유의 수준이 작아질수록 베타의 확률은 커지게 되고요. 반대로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기무가설이 일어날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립가설이 점점 작아지니까 이 확률이 구간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구간을 다 합한 게 확률인데 확률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의수준 알파 값이 커질수록 벡터 확률은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가설과 기무가설을 통해 가지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통계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보통 대부분은 이제 2종 오류를 확인을 안 해요. 대부분 1종 오류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1종 오류는 그겁니다. 탈모약을 개발을 했어요. 탈모약을 개발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 근데 효과가 있다고 팔아버렸죠. 근데 알고 보니까 탈모약이 효과가 없어. 그거 감당 안 되죠. 근데 탈모약이 효과가 있어. 이종 오류는 탈모약이 효과가 있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종 오류는 탈모약이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팔아버린 거고, 2종 오류 같은 경우에는 탈모약이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는 줄 알고 안 판 거죠. 어느 쪽이 더 손해가 극심할까요? 당연히 탈모약이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팔아버린 게 훨씬 크겠죠? 그 탈모인들의 분노는 감당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1.5류로 대부분 이제 많이 잡아서 대리가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세우고요. 근데 뭐 어쨌든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2종 오류도 같이 1종 오류랑 2종 오류도 같이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대리가설은 잘 안 하지만 제가 대리가설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1종 오류와 2종 오류 구하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렸고, 여기서 결국은 뭐냐,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각이라 했을 확률은 0.5%니까 기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고요. 대립가설이 참일 확률 또한 72%이기 때문에 확률을 조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락은 뭐냐, 이거는 조작한 거다. 이 메이플들이 뒤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우린 통계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란 게 결국 뭐냐? 통계가 제가 계속 얘기는 안 했구나. 맨 처음 통계란 게 정의를 했었을 때 제가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 어떤 과학적 혹은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추론 혹은 잠시만요. 뭔가 잘못됐는데.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이 정의를 뭐라고 했더라? 봅시다. 정의를 초반에 뭐라고 했는지. 여기 있네. 맞네. 제대로 알고 있었네. 어떤 사회적, 아우, 어떤 사회적, 과학적 사건에 대하여 수량적인 기술 및 추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아까 편락주문서를 통해서 사용한 횟수만 했을 때는 얘들은 뭐냐면 그냥 데이터 집단이에요. 데이터 꾸러미인데 이 데이터 꾸러미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 과학적 사건에 대해서 수량적인 및 기술 혹은 추론으로 통해 가지고 좀 더 데이터로 얘가 좀 뭐라 말해야 되지? 논리적으로 도출을 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가설을 세웠어요. 그 가설을 통했는데 그 가설이 이 데이터 집단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데이터 집단 보고 내 가설이 맞아. 그러니까 니들이 틀린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집단을 가지고 추론, 뭐 알고 있거나 확인된 정보로부터 이제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아까 말했던 뭐 T 분포나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 집단을 가공을 해서 자신의 가설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통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통계 가지고 장난질을 좀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거의 실생활에 걸어보면
어, 이게 그냥 사기꾼 이거를 좀 사기를 많이 치는 애들이 보여요. 특히 모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모수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모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모수라고 하면 알아들으니까 그 모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모수를 가지고 장난질을 굉장히 많이 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성의 키의 통계를 내리고 싶어요. 근데 남성의 키가 악의적으로 키 큰 약을 많이 팔려고 한 100명 정도를 차출을 해서 모수가 100명이라고 해버려요. 그리고 그 모수 100명 가지고 남성의 키는 작다라고 되게 악용하는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남성의 키가 작다고 악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표본의 집단이 크기가 100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모수라고 얘기를 해놓고 통계를 내려놔서 남성 키가 적다고 해놓은 거죠. 그래 놓고서 표본이 100명, 뭐 1000명,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했대. 그게 무슨 완전히 악용이죠. 그런 식의 악용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걸 보고 통계를 내렸다고 보고 그게 맞는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진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통계를 배웠으면 좋겠는 게 그런 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통계학을 배우게 되면요. 막 사람들이 논리적인 근거나 혹은 통계를 제시했을 때 얘가 이 통계 가지고 장난질을 했는지 수작질을 했는지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아니 이 통계가 그냥 네 입맛에 맞게 네 가설에만 그냥 집중되게 완전히 표본을 한 편향되게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이건 네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이 통계가 아니다. 이 통계는 잘못된 통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통계라는 걸 좀 무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 통계 많이 무시했어요. 정확히는 통계를 무시한 게 아니라, 통계를 무시한 게 맞네요. 학통을 무시를 했으니까요. 통을 배웠을 때가 학률과 통계가 어냐, 학통이? 그 학률과 통계를 배웠을 때가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애들끼리 장난식으로 아유 이 확률 같은 게 배워서 뭐하냐 결국 확률이라는 건 정확하지도 않은 그냥 값인데 얘를 가지고 결국 그것도 확률인데 아무 의미 없는 학문 아니냐라고 부끄럽게도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공부도 안 해본 놈이 수능 거의 올 7등급 8등급 받은 놈이 그런 놈이 학통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냥 대단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고 있고 지금 또 무지하지만 그때는 더 무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통을 좀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 본 사람들은 어차피 배우려고 들어온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근데 남들한테 이제 학통 왜 배우냐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통이라는 게 얼마만큼 수량적인 기술과 추론해서 수학적인 지식이 들어갔고 얼마나 논리적인 학문인지 설명을 해주면 학통 절대 무시 못합니다. 한 통만큼은 아니지만 학통이 되게 수학적인 논리적인 기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라는 게.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 있으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전기분포 같은 거 이제 유도 같은 거 한번 쫙 해주면 꿀먹은 벙어리 되죠 그냥. 그러니까 통계 무시하는 친구 있으면 꼭 혼쭐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AI도 사실상 통계 기반이기 때문에 그 AI도 좀 종류가 많아요. 통계 기반도 있고 AI가 되게 기억이 안 나는데 AI가 통계만 있는 AI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또 통계만 있는 AI에서 더 넘어가서 또 더 진보된 AI인데
그 진보된 AI에서도 통계가 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한 AI도 통계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AI로 넘어갈 때도 이 통계라는 게 F 분포까지만 이해를 해도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이해하는데 전혀 거의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점, 네,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F 분포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F 값이죠. F의 값을 통해서 이제 통계를 또 내릴 건데, 그게 아노바라고 하는 건데, 아노바를 설명해 드리기엔 또 너무 넓어서 그냥 F 통계 중 하나인 걸 이제 하나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굉장히 F 통계에서 많이 쓰이는 F 값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해도 아마 든든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로 넘어가는데, 그 AI가 일단 우선 선형부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